입이 쩍쩍 마른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중요한 면접이라든지 발표 앞두고 긴장되는 날, 또 막 화냈을 때, 또 부부 싸움할 때 이럴 때도 침이 바짝바짝 마를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노화, 또 폐경, 틀니, 뭐 또 내가 어떤 질병으로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마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마름이 병이야? 입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어요. 하지만 이 구강 건조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상당히 괴롭습니다. 입 열고 말만 하면 침이 너무 적어가지고 끈적끈적해가지고 혀가 입천정에 들러붙는 것 같아요. 자꾸 기침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또 물 없으면 마른 음식 같은 거, 떡 같은 거 먹지도 못합니다.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심해지죠. 하루 종일 물 먹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근데도 입은 계속 마르고 힘들어요. 진이 빠지네요. 이런 분들 심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내염, 입냄새, 혀를 보면 백태, 혀의 통증, 혀가 막 갈라지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임상에서는 많이 봅니다.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일시적인 증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때는 정말 원인 찾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물론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영양 결핍이라든지 당뇨, 또 노화, 뭐 쇼그렌 증후군 이런 특별한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사실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막 침이 막 콸콸 돌아가지고 구강이 촉촉해지지도 않습니다. 구강 건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이 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적이 돼서 생긴 이 화병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그 무서운 거가 이 호르몬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항상성의 세트 포인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걱정, 근심, 억울함, 분함 이런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노화라든지 질환, 또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것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알코올이라는 실로 기괴한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얘를 중화시키는 게 이 몸에서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음식 먹어서 이걸 소화하고 분해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불완전 산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소위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해서 노화도 일으키고 암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하게 되면 일단 안티에이징 그리고 항암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항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 세포가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매 시간,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예요. 억울함을 당해서 화가 나고 분해서 열받으면 우리가 막 찬물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내 몸의 내부 장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는데 신부 체온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몸의 내부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고 이 30분 동안 내 몸의 내부는 이거를 일종의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화병이 많으냐? 여기에 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역사적으로 계급 사회에서 겪어온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크겠지만 아주 습하고 더운 여름을 원인으로 뽑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 그 습관은 호르몬 밸런스를 깨버리고 화병 걸리게 합니다. 화도 안 나는데 찬물 마셔서 걸리는 일종의 화병이죠. 구강 건조증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정말 아주 특별한 질환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 이 화병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서 생긴 화병입니다. 먼저 이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쓴맛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구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이 쓰다는 거. 입이 쓰게 되면 구내염 그리고 입마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 구강 건조증 환자의 설태입니다. 혀의 부분적인 유두가 이렇게 탈락된 양상을 보이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담담한 입맛을 건강한 입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 좋으신 분들, 구강 건조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의 설태를 보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백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흔이라고 그래가지고 혀 가장자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치아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나 있고 혓바늘이 돋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혓바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설이라고 그러죠.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혀가 굉장히 아픈 혀의 통증, 구강 자결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심하게 이렇게 장기간 축적이 돼서 생긴 화병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열 즉 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열이 있게 되면 구고, 입안이 쓰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거나 꿈 많이 꾸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입안이 자주 헐고 입이 쓴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입만 쓰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은 입 쓰고 갈증은 계속 지속되고 눈은 건조하고 근데 또 이상하게 배는 차요. 다리는 시렵고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체질을 보잖아요. 그럼 주로 좀 소심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내가 받는 스타일, 그 다음에 심계, 두근거리고 걱정, 근심, 불안이 많은 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혀를 보잖아요. 지금 보시면 혀에 울긋불긋 이게 돌기가 혓바늘이 막 올라와 있고 갈라져서 나는 병원 가서 침샘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진짜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 열 꺼주고 과부와 스트레스를 내려준 대표적인 처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처방이 양격산, 뭐 인삼 양영탕, 육미지왕탕, 또 백호가 인삼탕, 맹문동탕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히 이 중에서도 바나사심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암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유발된 구내염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네, 저는 그 불필요한 열독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이 생진음이라는 처방을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생진음 하게 되면 일단 육미지왕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숙지왕, 구기자, 산수유, 택사, 목단피, 백봉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열 내려주는 황금치자, 황연, 연교, 시호 또 이게 생진시켜주는 뭐 생지왕이라든지 맹문동, 오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쌓인 열을 식혀주고 또 혈액과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처방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막 발산하지 못해서 쌓인 심장의 열과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하는 부신 기능 저하를 야기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 보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음의 시대입니다. 음기를 보충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과 화를 다스리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혈액 그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이 생진음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이분은 항암 방사선 후에 식욕이 떨어져 있고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구강 건조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입 마르고 혀의 통증, 소화불량, 가끔 생기는 이 구내염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매운 김치 같은 걸 아예 생각도 못 하시니까. 진찰하고 이제 검사 결과 이분의 타액 분비량이 극도로 저조했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정말 심하다 못해서 눈이 시린다, 눈물도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뜻 보기에는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환자분이었어요. 다행히 항암은 무사히 끝나셨지만 식욕이 너무 떨어져 밥도 못 먹고 체중은 빠지고 어지럽고 무기력이 심해서 그때 이제 제가 생진음을 처방을 했는데 굉장히 유효한 결과가 있어서 이 환자분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그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생진음은 청열 그리고 생진 건위작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열, 열을 내려주고 생진,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건위,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황금, 황연 그리고 연교는 심장의 열독을 풀어주고요. 지금 보시는 목단피하고 치자 같은 경우에는 간열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숙지향, 산수유, 당귀, 오미자, 구기자까지 이 약재들은 보통 이렇게 보험 생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액, 혈액이라든지 타액 이런 진액, 점액을 총칭하는 걸 진액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생성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맹문동 그리고 생지왕 같은 경우에는 그 폐음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보험약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본초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생지황은 현삼과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황의 뿌리인데 달고 쓰고 찬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을 내려서 탁한 그런 혈열증을 내려서 혈액을 맑게 하고 진액, 생진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지황의 마니톨,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주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과부하를 내려주기 때문에 입마름뿐만이 아니라 가슴 답답하고 두통에도 효과적이고, 특히 왜 머리에 시동 잘 안 꺼져서 잠 못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진액을 자양시켜주고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초의 효과를 하는 게 바로 생지황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수승화강을 굉장히 잘 되게 하는 약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화가 많은 체질인 분들, 입 마르고 코 마르고 뭐 눈 마르고 가슴 답답하고 어지럽고 두통 있고 이럴 때 생진작용, 진액을 생성해서 촉촉하게 하고 양음, 음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그 청혈작용이 있어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져서 심장에 열 몰리잖아요. 그럼 답답하고 맥 만져보면 굉장히 빈맥, 두통, 어지럼증, 뭐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같이 나타나면서, 근데 반대로는 몸 아래로는 찬 기운이 몰리면서 소화도 안 되고 아래가 내고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리는 붓고 만성적인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화병 증세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그런 약초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오메 같은 경우에는 매실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생진지갈, 입속에 있는 침분비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매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연산, 시트르산이 있기 때문에 타액 분비를 자극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백출이라든지 나복자, 길경, 지각 이런 것들이 들어서 식적, 소화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질환과 무관하게 입마름이 계속 내가 지속이 된다. 그럼 나는 근본적으로 진액이 부족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질의 분들은 1년 내내 입병 달고 살고요. 또 입마름이 굉장히 심하고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설태를 보면 백태가 많아요.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지면서 열뜨고 구강점막, 이 사이토카인 시스템이 교란이 생기면서 입은 점점 건조해지고 염증 생기고 위장병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입마름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연세 있는 분들이 왜 잘 때 식은땀 흘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도한증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플러스 구강건조증 함께 입마르다, 구강건조하다 이런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 그 갱년기 열 때문에 눈과 입도 건조하고 장이 약해서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간다든지, 또 반대로 변비가 있는 체질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위장이 안 좋아요. 소화력이 떨어지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강의 문제만이 아닌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근본 치료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입 마르고 구내염 자주 생기면 먼저 구강 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구강내과 전문으로 하는 뭐 치과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요즘 인공 타액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구강 건조 방지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같은 거 이런 도움 받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평소에 어떤 음식 먹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심장열 내려주는 식재료들 뭐 여주, 곤드레, 쑥갓, 연근, 죽순, 감, 배, 사과, 살구, 수박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구강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제가 약차 알려드렸죠. 도라지차, 맹문동차, 오미자, 매실, 쓴바귀차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 분비에 좋은 경혈, 누르면 침 분비 잘 되는 경혈 3가지 알려드렸죠. 우리 몸의 스위치, 승장혈, 그리고 예풍혈, 염천혈, 여기 누르면 침 콸콸 만든다 하는 그 유튜브 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침샘을 잘 자극해가지고 침을 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체조도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